함께 그냥 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장님이랑 저희 팀이랑 같이 DB손해보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장님은 DB손해보험 지점장이었고 저는 거기 센터장이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대리점을 롬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신인 위주로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했어요. 또 체결도 했고, 저는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설계사였고, 딱 4개월만 일하려고, 100만, 400만 벌어보려고, 이제, DB손해보험에 입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노트북이었는데, 4개월 일하면 그 노트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있게 됐어가지고 보육교사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10시부터 3시까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찾아보다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어린이집을 그냥 선생으로 들어가자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100만 원만 벌려고 했는데 아까 누가 수상소감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300만 원 소소하게 3, 400만 벌려고 했어요. 근데 3, 400 DB로 벌기 되게 어려워요. 지인으로 벌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어쨌든 100만 원씩 4개월만 벌려고 했는데 저는 보험회사인 거는 알았지만 영업인 거는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보고 읽으라고 해서 읽었고 보험 내용도 몰랐는데 줄 쳐져 있는 그런 그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질문서 몇 개 써가지고 가서 이제 받아오면 설계는 그때 원수사는 본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가 설계해가지고 코치님한테 컨펌 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래서 체결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너무 떨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체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보상 청구할 일이 생겼어요. 그 남자아이가 실금이 간 거예요. 실금이 태권도장에서 실금이 갔는데 실금이 가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5만 원짜리 보험에 진단비 5만 원이 50만 원이 된 거예요. 월 보면 5천 원만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고객님한테 고객님 기존에는요 깁스 치료비가 5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DB손해보험에서 그 깁스가 100이 들어가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100만 원이 고객님한테 고객님 혹시 병원에서 통깁스 딱 하루만 할 수 있을까요? 이랬어요. 딱 하루만 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왜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래요. 네. 그래서 왜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깁스 치료비라고 있는데 통깁스를 해야지만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가 31살인가? 이제 입사를 처음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젊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센스 있게 애가 자꾸 이거를 뺐다 꼈다 해가지고 너무 불편해 한다. 그러니 딱 하루만 통깁스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진짜 통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캐스트 써줘가지고 진단비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깁스 치료비. 그래서 150을 받고 나머지를 그 실손으로 청구를 했죠. 원래 기본으로 청구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딱 2차월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지? 이 사람은 뭔데 나를 보고 가입을 했지? 해서 이분의 소개가 엄청 많이 뻗쳐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DB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DB손해보험의 데이터베이스는 홈쇼핑에서 1, 2년 넘게, 2, 3년 넘게 묵혀놨던 DB예요. 연체나 실효가 되지 않은 고객들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퍼미션 사는 거는 2차 정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막 DB였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없는 DB였어요. 고화 DB라고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한테 10개 정도를 주면 그 10개 가지고 체결률을 따라서 이 체결률로 지점이 성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지인 체결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상관없잖아요. 뭘로 체결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DB손해보험에서는 꼭 데이터베이스로만 체결을 해야 됐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딱 4개월만 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인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다 똑같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지인은 내가 몇 차월인지 알잖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믿고 내가 해도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 여기 충전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명함만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명함만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접촉을 해요. 계속. 꾸준히.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정말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건데, 똑같은 거를 계속 똑같은 루트로 하게 되면은 입에 붙어요. 입에 붙고 거절 처리도 이 사람 이거 거절 처리하겠구나. 하겠구나. 이게 그 다음 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소개, 데이터베이스 체결, 소개, 체결, 소개, 체결. 거의 가족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연금종신은 그 손보는 거의 안 하거든요. 80세 만기에다가 연금은 실비보다도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금은 판매를 안 했지만 다 보장성으로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라가 이제 전체 DB손해보험 전국에서 1등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체결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 너가 그러면 센터장이 돼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겠니? 라고 이제 제안을 받는 거죠. 물론 리크루팅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리크루팅이 되면 지금에서야 조직 단위로 이제 입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정착률도 봐요. 그분이 입사를 했는데 매출을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매출을 해야 되고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체결을 해야 되고 이분이 1년 넘게 살아 있어야 돼요. 생존에 있어야 돼. 생존이라는 건 매출을 쳐야 돼. 그래야 센터장이 조건이 돼요. 그러니 아무나 못 뽑겠죠. 무조건 여자밖에 안 되고 30대, 40대밖에 안 되고 50세만 돼도 탈락이에요. 20대만 돼도 정착률이 떨어지니까 안 뽑아요. 그러니까 3040에 청라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서구여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또 아이 엄마여야 되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센터장이 되면서 전국 1등을 하게 되고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 노하우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연금도 할 수 있고 종신도 할 수 있고 자동차도 뺏기지 말아보자 하면서 인카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되게 리액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 리액션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이. 그래요?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이제 리액션 부자예요. 그럼 진짜인 거예요. 리액션 부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교육할 만 나네 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움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 와서 또 신인분들을 육성을 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분처럼 너무 절실한 분들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절실했거든요. 돈이 필요했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벌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또 많이 벌고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되더라.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500만 원 소득이 넘어가면 저한테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싸 내가 목표로 했던 500만 원이야가 아니라 5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소득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만 소득이 되면은 저를 밥을 한번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1000만 소득으로 가기 위한 점검을 받으면 1000만 원이 3번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 실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인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인은 왜냐면 알아서 와요. 나중에 이진아 너가 이렇게 보상 청구 많이 해주는데 또는 고객 보험 아직도 해? 라고 하면서 문의가 오게 돼요. 그러면 아니까 물어보겠죠. 아니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많이 해주는 고객님들 많이 해주는 보상 많이 나가는 플랜으로 짜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딱 고객님처럼만 짜줄게. 나 고객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너니까 잘 짜줬어가 아니야. 고객님처럼 짜줄게. 그러면 내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 지인들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인들은 진짜 잘 짜줘도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보상을 청구를 했어요. 안 나와. 지인한테 잘못했어. 이런 조금 생각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인한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지인들이 더 붙어요. 더 붙어요. 그렇게만 해줘. 그렇게만 해줘. 저는 지인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
미래에 더 좋은 걸 만들겠지? 그런데 네가 가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해줬어. 그렇지만 미래에는 누군가가 와서 내 보험을 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오면 너는 이거 왜 보상이 안 돼? 라고 실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네가 지금 현재 가입하는 이 시점만큼은 현존하는 보험 중에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는 꼭 해주거든요. 나를 믿고 가입하는 게 아니야. 보험회사를 믿고 보상을 믿고 가입하는 거지 라고 꼭 이야기를 해줘요. 고객님들한테도 저 이거 나와요? 진료비 상세 내에서 뚝 주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객님, 보상은 의사가 병원에서 코드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험회사 사기꾼이라는 이미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보험회사 코드 있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부담금 없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면책기간 아니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보험회사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했냐면 그 설계사분들이 다 돼요 이 소리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다 엄마 친구한테 가입했잖아요. 저도 엄마 친구한테 제가 보험하기 전에 엄마 친구한테 3년마다 갱신이 되는 암보험을 삼성화재에 20대 때 가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험회사 딱 들어와가지고 본인 보험부터 딱 열어보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3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이었던 거예요. 싸지도 않아요. 5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우리 가족보험이 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다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삼성은 그때 당시에는 유방자궁이 여성 특화된 그 여성 소외감이라고 부르는 거를 쪼개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희 엄마도 예전에 동부화재 시절에 동부화재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도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다 된다고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엄마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몰랐지 이러시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 다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대로만 나갑니다. 이런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물러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욕을 안 먹고 고객도 우리한테 기대를 안 해요. 실망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는 청구를 책임감 있게만 해주면 우리를 믿고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실망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드리면 된다는 거고, 교육 시간에 제가 계속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례가 많을수록 좋아요. 다 팀장님들 걸로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아, 제 고객님 중에요. 이런 고객님이 있으셨는데요. 제 고객님 중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 본인들 사례로 만드셔야 돼요. 그 사례가 나의 무기가 될 거예요. 본인의 무기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열어봤으면 상관없어요. 치료력이 다 있다. 난 뇌도 열어봤고 심장도 열어봤고 배도 열어봤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암에도 걸려봤고 그랬으면 다 알아요. 근데 저처럼 가족 병력도 없고 보험의 보자도 모르고 입원도 안 해봤으면 그 사례들이 내게 되어야만 고객한테 할 이야기가 생겨요.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첫 장에 보장문석 첫 장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0원이고요. 이거는 고객님 1,000만 원 있으시고요. 이거는 2,000만 원 있으시고 이건 너무 부족해서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 하려고 우리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한테 다가가는 이유는 고객님이 이 보험을 통해서 우리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암진단비 3,000만 원 들고 고객님한테 찾아갈 거 아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들고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쉽다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쉬우려면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례가 그 단어 선택마저도 어려우면 안 돼요. 무조건 쉬워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우리 퍼미션 위주로 할 건데 퍼미션 위주에서 방문 콜이 제일 첫 번째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첫 대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퍼미션 위주로 하시는 분. 저희 다 퍼미션. 그러면은 다 체결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여서 오신 거예요? 저 몰라서. 그 문제점을 우리 조금씩 파악해 볼까요? 나는 뭐가 문제여서 이 교육에 들어왔다. 지점장님이 억지로 들어오라 그랬다. 난 진짜 욕먹기 싫어서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가 문제다.
있으면은 여기 뒷문 잠겨있지만 나가셔도 되긴 하는데. 맞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왜 오셨어요? 왜냐면 흥윤 팀장님은 진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발음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거 알아요? 남자분들은 콜을 할 때 여성분들보다 방문이 훨씬 잘 잡혀요. 되게 신기하게. 저 여기 와서 느낀 거예요. 남자분들이 방문을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네. 지점장님 목소리 완전 중저음이잖아요. 고객님한테 특히 연령대, 잘 되는 연령대 몇 살 때예요? 연령대? 저는 50대. 그쵸? 그쵸? 그 나이 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예요. 여자분들이 여자한테 전화하잖아요. 자택에서 만나면 좋아는 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여자한테 가는 것보다 성별을 바꿔가는 게 훨씬 더 잘 잡혀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실제로 남자 고객님들 방문도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쵸? 진짜 신기해요. 여자분들은 여자한테 막 오히려 남자처럼 대하면 더 잘 잡혀요. 너무 신기하게. 그 남자분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좋을 건데, 방문이 안 잡히는 남자분들의 또는 여자분들의 문제점은요.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을 사실 많이 못 봐서 남자분들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발음이 뭉개져요. 뭉개지다 보니까, 본인 콜에서 녹취콜 들어봤다. 난 들어봤다. 다 들어봤다. 근데 방문 다 너무 잘 잡혀서 여기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뭔가 이상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흥윤 팀장님이랑 진짜로 전화 저한테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톤도 있어요. 톤. 내가 내 콜 들어봤을 때요. 한 콜 낮게 들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한 톤 조금 밝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 톤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정영훈 지점장님처럼 눈썹을 올리거나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발음과 목소리 톤이 나온다고 해요.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화는 대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고객님이 웃고 있다고 밝게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훈 지점장님처럼 표정이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방문이 잘 잡힐 수밖에 없어요. 무뚝뚝한 팀장들보다. 그래서 일단은 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하고 톤, 그 다음에 속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발음, 톤, 속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속도도 우리가 래퍼가 아니잖아요. 근데 스크립트 너무 떨린다고 막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대답하고 있는데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점검센터 팀장 김희진입니다.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객님이 진짜 불쌍해서 만나줄 수도 있고 네네네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거 되게 조근조근 말씀 잘 해주셨거든요. 딱 한 톤만 높여서 전화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복식 호흡으로.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거랑 발성으로 나오는 거랑 진짜 틀린데 그렇게 나오면 목소리가 얇지 않고 굵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음 전달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민 팀장님한테는 서서 하세요. 이랬어요, 제가. 해보고, 아닌데? 1대1이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어서서 해보세요. 하고서, 크게 내보세요.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다 코를 서서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복식호흡으로 할 때, 그때 앉아라. 그 느낌 기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속도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방문을 잡을 때를 이제 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말에도 방문 다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요일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금요일까지로 나누고 토, 일로 나눠볼게요. 월요일날 통상 제가 실패를 많이 했던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패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월요일날 오전하고요. 금요일날 오후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캔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은 안 했어요. 방문을 안 잡았어요. 콜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금요일날도 콜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방문은 캔슬이 많이 되더라. 노쇼 나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우리도 시간 바쁜데 노쇼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방문을 월요일 오후부터 화수목금 오전까지 가는 걸로 해요. 평일은. 그리고 주말 희망합니다. 퍼미션이 이제 주말 희망하는지 평일 희망하는지 나올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뭐 고객님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쭈르르르 금요일까지는요.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고객님 그 스크립트 우리 스크립트 있죠? 콜 스크립트 다 있으시죠? 그러면 스크립트에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라고 그 날짜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실제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고객님, 김희진 고객님,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고객님 평일에 희망하셨으니까 제가 그쪽 지역 지나가는 데가 시간이 월요일날 오후와 바로 다음날이 좋아요. 근데 평일에 다음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죠. 토요일은 고객이 희망하지 않았으니까 빼버리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지금 전화했으니까요. 월요일날 오후 1시 반하고 근데 2시여도 상관없어요. 딱 2가지 대안만 주시라는 거예요. 1시 반하고 화요일날 11시 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틀 하고 시간대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줬죠. 이렇게 2가지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2가지 대안을 주시면 고객님이 2가지만 생각하거나 또는 나 그때밖에 안 되는데 하고 본인 입으로 답을 얘기해요. 월요일은 안 되고요. 화요일날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본인 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노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님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대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 2가지만. 우리는 모든 걸 딱 2가지만 줄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도 2가지만 줄 거고요. 근데 그것도 갱신 하나, 비갱신 하나 또는 비갱신 2가지면은 수술비를 넣은 거, 뺀 거. 그러니까 그 A 플랜과 B 플랜이 거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달랄지언정 담보가 비슷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2가지만 줄 건데 콜부터도 똑같이 2가지만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도 2가지. 그래 나는 3시 하나, 11시 하나 할래. 상관없어요. 본인이 그 자주 가는 시간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시 반, 월요일날 오후 1시 반 스케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11시 반이 있는데 어떤 날짜가 더 좋으세요? 라고 2가지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거나 둘 다 안 되고 저는 땡땡 날짜만 돼요 라고 하던가. 그리고 주말을 희망한 고객도 고객님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주말 일정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쇼가 안 나요. 왜냐면 고객한테 우리는 누구고 이 사람들은 2번이나 굉장히 오랜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또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화가 나요. 막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한 통화할 때마다 이렇게 세상 오래 붙잡고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만 간단히. 정말. 그래서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고객 되게 많잖아요. 또 2번째는, 2번째 거절 처리는 오래 걸려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이제 팀원들이 방문 잘 안 잡히거나 그 노쇼 있거나 이러면 제가 전화도 가끔 하고 방문도 잡아주고 하는데 고객님한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라 이래요. 그러면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고객님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저희 보험정보센터 팀장입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이제 찾아뵈려고 일정 잡으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일정 희망하셔가지고, 내일이 좋으세요? 모레가 좋으세요?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요. 저희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이름 알게 뭐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름, 고객 이름, 고객이 본인 이름만 알지, 우리 이름 안 궁금해 하거든요. 인카금융 서비스 입에 안 붙지 않나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보험증권센터 팀장인데요. 아니면 보험팀장인데요. 자꾸 입에 막 씹혀. 그러면 내 입에 맞추면 돼요. 저희 보험관리 담당자인데요. 전문가인데요. 내 입에 맞추면 돼요. 보험 전문가인데요, 고객님.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말 일정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11시가 있고 일요일 날 오후 1시가 있는데 어떤 시간이 더 좋으세요?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그 두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말 일정을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 이 고객한테 그다음 뭐 잡아야 돼요? 장소 잡아야 되죠. 장소랑 시간 잡아야 되잖아요. 요일 잡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 장소랑 시간도 그냥 고객님 지금 청라동까지만 되어 있는데 청라동 자주 가는 카페 있으세요? 라고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퍼미션 나이대가 40대, 50대, 60대니까 자주 가는 카페 없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 청라동 큰 건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도 되게 많이 해요. 청라동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우체국이 있을 수도 있고, 동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 청라동까지만 되어 있으신데요. 고객님 사시는데, 고객님이 지금 계신 곳, 그 큰 건물 알려주세요. 그러면 큰 건물 진짜 이야기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뭐 어디 아파트고요. 아니면은 뭐 어디 주소지고요. 아, 그럼 그쪽에 카페 제가 찾아볼게요. 아니면 자주 가는 카페 있으세요? 언제 뵐까요? 이렇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막 너저분하게 정리했잖아요. 막 나열했잖아요. 그러면요, 고객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정리할게요. 고객님,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청라동 스타벅스 카페에서 뵙는 거예요. 이렇게 뵙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2분이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그 날짜랑 시간하고 장소만 잡고 끊으면 돼요. 아, 그런데요. 내일 왜 오시는 거죠? 아, 고객님, 수험보험금 찾기랑 고객님의 보험 그 점검해드리려고 가는 건데 자세한 건 내일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굳이 다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명이 시작되잖아요. 우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버벅거리는 것 같고 거기서 막 고객 변심이라 그래서 AS도 안 되고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변명, 해명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일단 일정만 잡고 끝. 이렇게 하면 사실은 펑크 날 일은 없다. 일단 방문은 잡힌다. 10개 중에 몇 개씩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팀 기준으로는 5개, 기존 팀장님들은 5개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신인분들은 8개 정도 받는데, 5개 정도 받으시면은 2-3개 정도 방문이 잡히고, 거기서 체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개는 당연하게 나오고, 8개 받는 분들 중에서도 한 4개 정도, 많으면 5개 정도 잡혀요. 그렇게 해서 3-4개 정도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개 빼고, 소개는 이제 알파 플러스,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렇게 해서 가족 계약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좀 우리 실적 인증방에 좀 올립시다, 막 얘기를 해도 안 올려요. 막, 우리는 변명이라는 건 그거예요. 저희는 소개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인 소개, 다 지인 소개잖아요. 우리 실적 인증방에. 저는 지인도 아니고요. 고액건도 아니고요. 막 이렇게,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럼 우리 팀톡방에 올립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다 계속 체결을 올리고 있어요. 계속 퍼미션 체결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방문이 잡혀야 누군가를 만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노쇼를 막으려면 첫 번째는 일정을 멀리 잡으면 안 돼요. 멀리 잡으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은요, 아, 다음 주에 뵐게요. 예를 들어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고객님이 바쁘대. 또는 우리가 일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다음 주 급여로 잡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가지죠. 고객이 바쁘대요. 왜 바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고객님, 그러면은 업무 출장 가시나요? 물어보면 어때요? 그잖아요. 출장 가세요? 출장 가셔서 바쁘신 거면 어디로 가시나요? 아니면 출장 갔다 언제 오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남자분들이 물어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좀 밝게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이 이야기를 해주죠. 아, 사실은 제가 출장을 가요.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또는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때 오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행은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출장은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이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 이후에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날은 사실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 날짜 이후에 연락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날짜 이후에 방문을 잡아버리면 기억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쇼